자, 그럼 살짝 복습을 살짝 해볼게요. 야, 부등식의 증명에는 크게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들아? 확실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첫 번째는 뭐를 이용하자? 차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개를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뭔지 살짝 보여줄게. 두 번째는 비를 이용하는 방법. 비율. 나눴을 때 1보다 크다. 근데 둘 다 양수라면 뭐 분모에 있는 게 더 작다. 뭐 이런 걸 쓰는 거였고, 세 번째가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 자, 너희가 볼 거는 이 3번에 해당하는 게 주로 보게 될 놈인 거야. 알겠지? 자,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놈은 그냥 간단해, 얘들아. 모든 뭐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크대. 뭘로 할까? x 빼기 1보다. 요걸 증명해 달래, 너희한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 좀 해보래. 확인해보래. 오케이?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돼, 승은아? 그냥 이렇게 딱 써있으면 이거의 증명은 두 식을 빼보는 거야. x제곱에서 x 빼기 1을 한번 빼봐. 얘가 0보다 크다를 바로 쓰면 안 돼? 그거 내가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요 놈의 식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괜찮아? 니네 이거 그래프 그려일 수 있지 않냐? y는 에서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이지. 승은아 x축과 맞나 안 맞나? 요 그래프 그리면. 어? 확실해? 안 만나잖아. 됐어? 그럼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그래프로 가셔도 되고, 그래프가 나는 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2차 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질 때는 완전 제곱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나올 거야. 그치? 플러스 4분의 3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위에 거랑 똑같은 식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확실하게 0보다 크죠? 두 개를 뺐더니 0보다 커? 그럼 앞에 게 더 크다라는 내용이지. 증명 끝이야, 그러면 이렇게. 너무 간단한 거야. 그냥 차를 이용한 증명은. 됐어? 그래서 얘보다는 우리는 주로 3번을 보게 될 건데, 그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1번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네. 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갈 거야. 알겠죠?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41번. 1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보다 a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해 달래요. 됐나? 자, 그럼 뭐에서 뭐 뺄래? 재혁아, 뭐에서 뭐 빼서 0보다 큰지 체크해 볼까? 왼쪽 오른쪽. 그렇지. 그럼 얘에서 얘를 한번 빼보자. 이걸 보여볼게. 내가 증명할 거는 뭐야? 요거 증명할 거야. 됐지? 이거만 보이면 돼. 그러면 얘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로 a-2분의 1b의 제곱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개해봐. 뭐 나와? 민간아, 전개하면 뭐 나와? 이거 전개하면 뭐 나와? a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ab 나오고 4분의 1 b제곱 나오니까 4분의 3 b제곱 부족하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도 양수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요 놈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니? 그러므로 이 두 개를 더했으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됐어요? 그럼 증명 끝인 거라고 그냥. 두 개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앞에 놈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라고. 됐어? 자, 근데 그보다 뭐 중요한 건 2번.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증명 좀 해달래, 얘들아. a, b 다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의 증명은
이거 빼면 계산할 수 있냐 없냐? 못해. 얘 빼기 얘를 똑같이 하고 싶은데 계산이 안 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제곱해서 뺄 거야. 왼쪽 거 제곱해서 오른쪽 거 제곱을 빼자고. 괜찮아? 그래서 내가 보일 건 뭐야? 내가 증명할 건 요거야. 얘를 증명할 거야. 됐죠? 얘를 보이면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찾아내야 돼. 자,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A 나오고요. 루트 B의 제곱은 B 나올 거고요. 두 개 곱한 거 2배, 2루트 AB 나올 거야. 됐죠? 자, 뒤에 거 제곱하면 뭐냐? 민간아? 루트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그래, A 플러스 B지. 이걸 빼자고. 그러면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서 2루트 AB만 남죠. 문제에서 AB는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증명한 것은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 루트 A 더하기 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했지. 얘 빼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그럼 뭐에 의해서? 내가 루트 씌워도 부등호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 승은아, 이게 부등호가 유지가 되려면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지? 내가 루트를 씌웠는데 부등호가 안 바뀌어야 돼. 자, 여기까지 넘어가죠. 왜? 다시. A제곱이 B제곱보다 커요, 얘들아. 근데 A가 B보다 크대. 이게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괜찮을까? 이 문제에서는 얘네 둘이 양수라고 얘기하고 있다. A,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괜찮을까? 그래서 그냥 제곱이 사라져도 성립한다. 됐죠? 와닿지 않을 거야, 처음에. 자, 정리 한번 좀 해놓으시고요. 어차피 직접 증명보다는 박스 문제로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42번 문제를 해봅시다.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박스 문제가 방금 내가 여기에서 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르겠다만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자, 왼쪽 제곱이었냐? 뭐에서 뭐 뺐니? 전체 제곱에서 얘 오른쪽에 있는 놈의 제곱을 뺐죠. 현성아, 얘는 0보다 클까 작을까? 커요. 아, 여기 나와 있네. 진짜 커? 확실해? 자, 왜 0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을 해보면, 자, 전체 절대값 제곱은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식 쓰시면 됩니다. 됐지? 자, 뒤에 있는 놈의 제곱은 각각의 제곱이 생기고 두 개 곱한 거 2배가 생길 거야. 이렇게. 됐죠? 한번 써보긴 해봐야 된다. 절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절대값 A의 제곱은 당연하게도 그냥 A제곱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워지고 마찬가지 절대값 B의 제곱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지워질 거예요. 됐어?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주어진 식에서 남는 건 요놈 괄호 풀리면서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얘들아 절대값 하나로 합쳐집니다. 곱하기는 이런 식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거기 적혀있네.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들아? 어떤 이유에서야?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 중에서는 어떠한 수의 절대값 씌워놓은 놈이 원래 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놈이
얘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2로 묶었을 때 보시면 되겠죠. 2로 묶어서. 여기까지는 첫 번째 가라는 박스 안에 들어갈 놈 2로 묶었죠. 가에 들어갈 거는 절대값 AB-AB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괜찮을까? 그럼 내가 제곱을 해서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현재 요 놈의 제곱이 얘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까진 알아냈어. 맞지? 근데 내가 얘를 함부로 제곱을 못 없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승은아? 얘 내가 마음대로 제곱을 없앨 수 있다면, 즉 루트를 씌울 수 있을 조건은 뭐라고? 둘 다 각각 뭐일 때? 양수일 때야. 양수일 때. 그러면 그냥 내가 루트 벗겨버리면 되는 거야. 루트 씌워버리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무슨 일이 생기니? 왼쪽은 식이 어떻게 되고 절대값 a-b가 돼요. 됐지? 오른쪽은 어떻게 돼 얘들아? 루트랑 제곱이랑 상쇄되면 뭐 생겨? 절대값 생기죠. 괜찮아요? 지금 나 어려운 거 안 했다? 루트 a제곱은 뭐라고 얘들아? 절대값 a다. 중3 때 배웠어 우리? 그거 한 거야. 괜찮을까? 됐어? 그래서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 문제에 보시면 1번 뭐 로마자 써 있을 거야. 1번이랑 2번. 1번의 케이스가 어떤 상황?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안 할게.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지? 그럼 어떻게 풀려?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죠. 이렇게. 문제 없나요? 자, 2번은 어때요? 반대로 2번은? 요번엔 얘가 뒤에 게 더 클 때니까 절대값 벗기면 왼쪽에 있는 절대값이다. 요 큰 절대값 벗기면 순서가 바뀌죠. 괜찮나요?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게 뭐야? 나에 들어갈 거는 요 놈이어야 되지.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아 얘들아. 알겠죠? 근데 보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일 거야. 크다. 너무 힘들어 보이네.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 거야. 나에 들어갈 거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참고로. 알겠죠? 왜냐면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증명해야 되는 게 뭐야?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뭐 잘못 쓴 거 같지 않냐? 다시. 그렇지. 뒤에 거 A, B 순서가 바뀌어 있죠. 절대값 B가 더 커. 절대값 B가 더 커. 그럼 저게 루트가 씌워지면 절대값 B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나와야 되는데? 아, 됐어. 미안해. 자, 여기까지 맞아? 그치? 얘들아, 잘 봐. 이게 양수지. 맞아? 그럼 양수는 무조건 뭐보다 커? 음수보다 크지. 음수지.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니? 절대값 B가 절대값 A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 루트 벗기면 이렇게 되는 거 맞거든? 됐어? 근데 절대값 B 마이너스 절대값 A는 양수잖아.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는 뭐야? 음수잖아.
됐니? 그럼 거기 박스에 적혀 있는 놈은 얘가 얘보다 크다가 맞겠죠. 나에 들어갈 조건. 이 부등식이 틀린 건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까지 끌어가야 돼. 양수 음수를 보고. 그러니까 니네한테 막 어려운 걸 시킬 수가 없어. 박스 없이. 너무 걱정하지 마. 박스만 채우면 돼, 우리는. 됐냐? 그럼 고로 내가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봤는데 결과적으로 절대값 a-b라는 놈은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모든 경우에서 다. 둘 다 성립했잖아. 이해가? 그게 마지막 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자, 절대부등식 얘기하면서 절대부등식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등호 언제 성립하죠, 그러면? 다시.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 두 개가 뭐 할 때? 뭐가 같을 때?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 얘들아? 야, 잘 생각해. 얘는 등호가 성립할 수 있을까? 얘는 등호가 성립할 수 없어. 얘랑 같을 수는 없잖아. 이게 음수인 케이스,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 그치? 맞아?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네요. 아씨. 다시. 등호는 언제 성립할 수 있을까? 이걸 보시면 돼요.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이 등호도 성립하는 것이며 요 등호도 성립하는 것이다. 됐어요? 왜냐면 이 부등호 때문에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됐어? 그럼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이항시킨 거밖에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냐? 약간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절대값 a, b가 이런 모양까지 왔잖아, 그치?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때야 돼요, 얘들아? 얘랑 같다의 조건이 뭐였어? 둘 다 양수는 아니지. 그래. A, B의 부호가 어떨 때? 같을 때지, 같을 때.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절대값 씌웠을 때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절대값 씌웠을 때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치?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누가?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 성립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 요게 다에 들어갈 부등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들이 많이 좀 퀭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큰일 났네. 됐어? 뭔 말인지는 알겠냐, 얘들아? 한번 정리 좀 해봐요. 그리고 43번 하나만 또 하고 뒤에 넘어가서 좀 쉬운 걸 합시다. 네, 볼게요. 자, 승은아, 요거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뭐라고? 못 들었어. 잘 한번 생각해봐. 자, 얘는 2분의 1에 a 더하기 b의 제곱, b 더하기 c의 제곱, c 더하기 a의 제곱입니다. 자, 우리가 비슷한 모양을 어디에서 봤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놈을 본 적이 있을 거야, 한 번쯤은. 얘는 어떻게 됐었지? 2분의 1 곱하기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됐니? 자, 그러면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거야, 얘들아. 맞아?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크다 아니고 크거나 같아야 돼. 됐냐? 크거나 같은 거 3개 더했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게 증명 끝이야. 증명하라고 하면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증명인 거야, 이놈은. 됐나요? 자, 그러면 항상 말하지만 절대부등식은 뭐도 기억해야 돼?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그치? 자,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0이 된다는 뜻이다, 그치? 언제 성립해? 다 0일 때죠. 각각의 제곱들 안에 있는 식이 0 될 때 성립하지. 괜찮을까?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어차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거든? 그래서 결론? A랑 B랑 C가 모두 0일 때 성립해요. 됐어? 괜찮아? 그럼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증명 방법은 동일해요. 얘도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됐죠? 그럼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A-B도 0이고 B-C도 0이고 C-A도 0일 때야. 됐니? 근데 우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들아. 요 놈은 A, B, C가 모두 같을 때이다. 쟤랑 얘랑 달라. 쟤는 무조건 0으로 같아야 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근데 얘는 같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가지 세트로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달라. 오묘하게 달라. 됐지? 오케이. 네. 이제 개념 정리 좀 해야 되네요. 개념 좀 쓰고 잠깐 쉴게요. 오케이. 유빈이 졸려서 어떡하냐? 너 지금 졸리지? 밥 먹고 와서 졸린 것 같은데? 쳐다보고 있자. 빨리 쓰라. 그치, 백이야. 됐어? 응. 오케이. 자, 절대부등식에서 이름 있는 부등식, 뭐 관계죠. 그것 좀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여러 가지 평균들. 자, 어떤 평균이 있지? 여기 어떤 평균? 산술 평균. 그게 뭔데? 자, 산술 평균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야, 얘들아. 너 국어 수학 평균 몇 점이냐 하면 어떻게 계산해? 승은아. 어? 그치. 맞아. 그래서 산술 평균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또 3개의 평균 구하라고 하면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산술 평균이라 불러. 그냥 계산적으로 한다는 걸 산술. 됐지? 자, 두 번째로는 기하 평균이라는 놈이 있어. 재혁아, 기하 평균은 뭐랑 관련된 평균이지? 그래프? 그렇게 배웠어?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네, 할게요. 자, 기하 평균은 넓이랑 관련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밑변의 길이가 A야, 얘들아.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이 있어. 넓이 얼마니? AB지, 그치? 나는 넓이가 AB인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어. 됐어?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지? 루트 AB가 되지.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또 뭐도 만들 수 있을까? 입체 도형도 가능해. 부피. 오케이? 그래서 각 변의 길이가 A랑 B랑 C래. 됐나요? 나는 요놈과 부피가 똑같은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은 거야.
이거 부피 얼마지? 부피 ABC지, 그치? 맞아? 그럼 나는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으니까 각 변의 길이가 다 똑같지? 그래서 X 세제곱이 얼마여야 돼? ABC여야 돼. 됐어? 그럼 X는 얼마라고 쓸 수 있는 거야? 3번 곱해서 ABC 된다라고 쓰면 되지. 안 배웠어? 안 배운 게 맞아요. 고2 때 배워요, 고2 때. 대수에서 배우는 거야, 대수에서. 알겠어? 이런 게 기하평균이야. 야, 그렇다면 기하평균이라는 놈은 음수일 때 하면 안 되겠다, 일단. 그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일이 좀 복잡해지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에서만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할 거야.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A, B의 기하평균 구해라 하면은 둘을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야. 됐죠? A, B, C의 기하평균 구하라고 한다면 세 개를 곱한 다음에 세제곱근이라는 걸 하는 거야. 아직 몰라서 어차피 할 수가 없어, 이건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마지막. 제어가 무슨 평균? 자, 조화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학에서 이게 약간 좀 의미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거든. 왜냐면 외국에서는 수학 이제 할 때 하모닉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와요. 역수랑 관련이 있어요. 역수. 뒤집는 거 알지? 역수. 그치? 근데 얘를 그냥 조화론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야. 하모니가 조화잖아. 하모니. 들어봤죠? 그래서 그냥 해석하면서 이렇게 붙은 건 다 조화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선. 알겠죠? 그래서 조화평균이라는 놈은 역수의 평균을 역수치하는 거야. 자, 나한테 A, B의 조합평균 좀 구해볼래? 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역수를 취해서 더해봐. 괜찮을까? 그러면 2로 나눠. 얘가 뭐야? 역수의 평균이지. 됐나요? 역수의 평균을 다시 역수치예요. 뒤집어서 평균 낸다면 다시 뒤집어. 뭔가 많이 되는 것 같잖아.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잖아. 됐니? 요게 조합평균이에요. 자, 얘를 번분수 처리를 좀 해주시면 식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분의 2AB가 될 거예요. 요게 조합평균의 값이야. 3개짜리도 할 수 있겠지만 복잡하겠지. 자, 그럼 절대부등식에서 갑자기 평균을 얘기하는 이유는 요 놈을 가지고 부등식이 성립해서 그래. 3개짜리 하지 않을 거야. 얘를 어차피 못 쓰니까, 그치? 그래서 결론.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조건은 A, B가 모두가 양수일 때 이 세 놈이 어떤 특정한 대소관계를 이룹니다. 2분의 A 플러스 B가 가장 크거나 같고요. 루트 AB 기하평균이 두 번째고요. 조합평균이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된다. 얘를 절대부등식으로 기억을 할 거야. 항상 성립합니다. 괜찮을까? 근데 이조차도 너희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줄였어. 이걸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보게 될 부등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A, B가 양수일 때 얘들아 분수가 싫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외울 거야. 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보다. 얘를 기억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 양변에 2 곱한 것 뿐입니다. 됐니?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는 뭐라 불러? 산술기하라고 불러요. 산술기하. 정확하게는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 내용이야. 됐나요? 자, 이놈의 증명은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했겠니? 너무나 당연하게. 제곱차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내가 좀 줄여서 쓸게.
2루트 AB의 제곱을 빼봤더니 식이 어떻게 되냐면 A 빼기 B의 제곱으로 바뀌게 돼요, 얘들아. 식을 정리하고 나면 전개해서. 됐어? 그러면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냐, 승은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증명이 끝난 거잖아. 왼쪽 게 더 큰 거 맞잖아. 다 양수일 때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그보다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거. 얘들아,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등호 있지. 이 등호랑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항상 같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언제야? 승은아? 그치, A가 B가 같을 때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단 등호는 A,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괜찮을까? 코시 슈바르츠는 이따가 할까? 힘들어 보이네. 자, 그러면 이 놈이 어떤 문제에 응용되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떤 응용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모두가 양수일 때라는 가정이 좀 필요해. 알겠죠? 양수에 대해서만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어. 부등식 알겠지? 그때 만약 A 플러스 B가 즉 합이 일정한 상수가 된다면, 일정한 값이 된다면, A 더하기 B가 얼마래? 라고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 합이 일정한 수로 딱 픽스가 된다면 A, B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되겠지, 요 식이. 그래서 A, B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어. 됐나요? 똑같겠죠? 그럼 당연히 곱이 상수로 나온다면 자, 그럼 요번에는 이 오른쪽이 숫자라는 뜻이야,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겠어?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어요. 괜찮나? 요런 문제를 보게 될 거야. 자, 거기에 한 걸음 더 최대나 최소값은, 야, 이게 상수라고 쳐봐. 그럼 A, B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럼 최대값은 언제야? 등호가 성립할 때지. 이해 가요? 그래서 최대가 될 때, 즉 등호가 성립할 때 A, B 값을 구하라고 추가로 더 나올 거야. 최대일 때 그때 A, B는 얼만데? 라고 물어볼 거라고. 최소일 때 그때 A, B 값 얼만데? 라고 물어볼 거야. 이게 나올 수 있는 문제 끝입니다. 산술기하로. 산술기하는 좀 자세하게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거 문제들을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또 막상 문제를 풀면 별로 안 어려워, 얘들아. 한번 해보자. 산술기하. 오. 가자. 자, 우리가 기억할 거는 얘들아, 맞죠? 기억할 거는 일단 양수여야 뭔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둘의 합이 항상 2루트 곱보단 크거나 같다. 이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그런 다음 둘 중에 하나가 합이나 곱이 일정한 어떠한 상수, 일정한 값이어야 된다. 자, 여기에만 포커싱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44번에
야, x, y가 모두 다 양수래. 그럼 일단 이 첫 번째 조건 만족한다, 그치? 됐어? 그런 다음 x, y가 얼마래, 얘들아? 1이지. 맞아? 곱이 일정하네? 라고 읽으시면 돼. 됐죠? 그러면 나 합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맞네. 라고 도달하시면 돼요. 본인의 생각이. 그래서 3x 더하기 5y의 최소를 구하래. 야, 그럼 살짝 브레이크 걸려야 돼. 왜? 아니, 나는 3x랑 5y의 합이죠. 맞아? 3x와 5y의 합이지. 됐니? 그러면 요놈들의 곱이 일정해야 돼. 이 둘의 곱은 얼마죠? 15 xy잖아, 그치? 맞아? 일정하냐 안 일정하냐? 일정해 안 일정해? 일정하지. 양변에 15 곱한 거니까. 됐어? 그러면 어디에 쓸 수 있다고? 산술기하식에 쓸 수 있다고. 둘의 합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둘의 곱. 됐어? 그럼 이제 뭐 해줘? 이 일정한 값을 대입해주면 3x 더하기 5y는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15보다. 괜찮을까? 그래서 그냥 이 자체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돼. 답이 2루트 15로 끝이야? 자,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자고 우리는 어떤 거? 야, 그럼 최소일 때 x랑 y는 각각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됐니? 자, 문제에서 최소일 때 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라고? 등호가 성립할 때. 됐어?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지, 아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뭐였지? 두 개가 같을 때. 됐나요?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가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야, 그치? 즉, 더해서 2루트 15인데 이 둘이 똑같을 때래. 맞아? 그럼 3x 얼마? 루트 15. 5y 얼마? 루트 15라고. 반띵. 2루트 15를. 됐습니까? 그래서 최소일 때 x값은 3분의 루트 15고 y값은 5분의 루트 15다. 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됐니?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2번. 자, xy가 양수라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그때 x 더하기 4y는 요번엔 12라고 합이 일정해요. 됐죠? 그럼 합이 일정한 모양이 나오면 얘들아 겁먹지 말고 요거 이용해서 그대로 그냥 산술기하 쓰면 돼. 얘는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3xy보다. 괜찮아?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숫자 대입하는 거야. 12 2 루트 3xy. 됐죠? 자, 그럼 2 나눠주시고 양변 제곱해 주시면 36, 3 나눠주면 12. 즉 12보다 xy가 작거나 같다 나오실 거야. 그냥 정리한 거지, 식을 정리. 제곱하고 막. 그러면 최대값은 요게 답입니다. xy의 최대값 12. 괜찮을까? 오케이. 45번을 한번 직접 도전해 봅시다. 네, 얘도 겁먹을 필요 없이 그냥 뭐 하면 돼? 일단 위에 있는 식은 무시하시고
일단 써봐. 합이 일정한 거야. 저 위에 있는 것도. 그치? 합을 쓰고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36 x제곱 y제곱. 일단 산술기하식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부등식. 합과 곱을 이용해서. 됐어? 합이 일정하니까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대입 60 작거나 같아요. 2배. 얘들아, 이거 루트 벗겨지는 거 보이잖아. 그쵸? xy 양수라고도 했고 심지어. 그래서 그냥 6xy로 튀어나오겠죠. 이 자체로 양수니까 루트 벗기고. 됐어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양변 12로 나누면 그냥 5보다는 작거나 같네. xy가. xy의 최대값. 답은 5번. 됐습니까? 네. 자, 46번 도전해보세요. 얘는 약간 변형하셔야 돼요. 네. 46번은 2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거고요. 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첫 번째 방법이 맞을 거야. 간단한 풀이 방법 알겠죠? 근데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변형하면 지금 이제 푸는 방법으로는 안 풀려. 그래서 일반화 시켰을 때도 풀리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2가지 다 보여드릴 거니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3a 더하기 4b는 12. 그래서 내가 구할 건 누구라고?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 요 놈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모양이 뭔가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통분을 해봤더니만 모양이 관련이 있어진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분자가 얼마냐? 12지. 됐어? 요 놈의 뭘 구하래? 최소를 구하래. 야, 분자는 안 바뀌어. 요 놈의 최소가 되려면 누가? 분모가 최대일 때겠지.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니? 언제? 합이 일정할 때. 됐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놈으로 3a 더하기 4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12ab 산술기하를 써달라는 내용이었어. 자, 그럼 위에 있는 거 12 쓰고 크거나 같아 2루트 12ab. 자, 2 나눠주시고 양변 제곱하고 12로 나눠주시면 a, b는 작거나 같다 3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야. 됐어? 그래서 a, b에 뭘 찾았다? 최대를 찾았다. 그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요놈의 최소값이 되겠지. 답은 4가 됩니다. 요게 일단 이 문제의 의도는 맞을 거야. 알겠지?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별표를 2번 쳐놓고 뭐 선을 긋든가 그 풀이 중간에 잘라서 그 오른쪽이 좀 길죠. 쓸 수 있는 칸이. 자, 어떤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준비됐니? 오케이. 3a 더하기 4b 곱하기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얘는 모르면 못 풀어. 이 풀이대로. 됐니? 얘는 지금 뭐야? 이거 어차피 숫자야. 숫자 곱한 거야. 12. 알겠죠?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전개해봐. 전개. 얼마 나와? 일단 숫자로 24 나올 것 같아요. 됐니?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 b분의 9a랑 얘는 a분의 16b라는 숫자가 됩니다. 괜찮을까? 자, 그러면 잘 봐. 요거 있지. 너희가 어떤 시야를 가져야 되냐면 지금 내가 밑줄 친 놈은 곱이 일정하다예요. b분의 a랑 a분의 b 역수죠. 문자 사라집니다. 곱하면. 이 둘은 곱하면 문자가 다 사라져 숫자로 나와. 역수 관계. 숫자 빼고. 됐어? 그럼 우린 뭘 쓸 수 있어?
산술기하를 쓸 수 있지. 곱이 일정하니까. 이 둘의 합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2개 곱하면 얼마? 9 곱하기 16이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뭔데?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벗기면 24 되겠다. 12의 제곱 나오면서. 이해 가요? 즉, 이 말인 즉슨 3a 더하기 쏘리 요 놈이 12였지 원래 얘들아. 맞아? 12 곱하기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놈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요 놈의 최소값 24 그리고 얘 더해줘야지 양변에 24까지. 됐냐? 양변 12로 나누면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은 크거나 같다 4보다. 한 번에 최소값 4 구해집니다. 네, 요게 일반화된 풀이 방법이에요. 저 왼쪽은 운이 좋은 풀이고요. 운이 좋아서 분자가 숫자로 떨어지는 것 뿐이고요. 요게 이제 정석 풀입니다. 가장 일반화된 풀이 방법.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이 풀이 유형은. 됐니? 괜찮을까?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 너희가 연습할 거야. 47번에 1번을 방금 한 이 풀이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47번에 1번. 이 과정을 하라는 거야, 요 과정. 이거 전개해서 요거 산술기하 만드는 거, 요 과정 하라는 거야, 지금. 47번에 1번.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식이 거의 똑같으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봐봐. 47에 1번. 자, 일단 A, B가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기내가 다 양수라는 건 어려움 없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그렇게 모양이 괄호가 2개가 곱해져 있다면 얘들아 무조건 전개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전개를 해봤더니 식이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9B 더하기 12의 3, 15. 자, 아마 여기까지 전개가 돼서 정리가 됐을 거야.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냥 괄호 푼 거야, 괄호 푼 거. 됐냐? 자, 그러고 나면 너희가 산술기하 쓸 거는 어디냐? 재혁아, 저 3개가 다 산술기하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아니야. 누구는 빼야 돼? 15. 왜? 합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요 둘의 자식, 이 둘의 곱이 일정한 거지. 3개짜리 우리 안 한다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15는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가려놔. 알겠니? 가려놓고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 식을 써보는 거야. 2루트 2개 곱한 거. 곱하면 A 약분, B 약분, 4, 9, 36만 생기지. 이렇게 지금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양변에 얼마 더해주라고? 15 더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얼마야? 12 더하기 15니까 27. 답은 27이에요, 최소값. 끝. 깔끔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제일 괜찮아? 네. 자, 두 번째 문제 2번. x가 2보다 클 때 뭐 구해달래? x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4의 최소 구해달래. 얘들아, 우리가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합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뭐가 일정해야 돼? 곱이 일정해야 돼. 이해가? 곱이 일정해야 되는데, 야, 아무리 봐도 이거 2개 곱한다고 일정하진 않아. 일정하다라는 말은 x가 사라져야 돼. 곱했을 때. 됐어? 그럼 내가 얘한테 얘를 곱해서 x가 사라지려면 요 x 빼기가 약분되는 일밖에 없거든? 그치?
그럼 x 빼기 2가 있어야 약분을 할 거 아니냐, 곱했을 때. 그래서 주어진 식을 x 빼기 2, x 빼기 2분의 4 더하기 2로 변형할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2를 뺐다 더했어요. 그거 원래대로지 뭐. 2를 뺐다 더해서 약분할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야, 곱했을 때. 됐어? 그리고 하나 더 힌트가 바로 누구였냐면 얘가 힌트야. 사실 x가 2보다 크다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x 빼기 2가 0보다 크다를 주고 싶었던 거야. 맞잖아. 그럼 나는 x 빼기 2라는 모양을 최대한 써먹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냐? 힌트들이 막 숨어 있다고, 문제 조건에.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왜? 요 놈을 가지고 뭐 해주라?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를 적어주라. 곱하면 4. 그런 다음에 뭐 한 거라고? 양변에 2를 더한 거라고. 요 놈은 나중에 더해준 거라고, 양변에다가. 부등식. 알겠어? 그래서 얼마? 6. 요 놈의 최소값은 6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할 수 있겠죠? 네, 뭐 48번. 똑같은 문제네요. 연습합시다. 재혁아, 48번은 어떤 모양을 쓰라고 힌트를 던져주고 있다고 문제에서? 어? 아니,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부등식을 뭘로 바꿔서 쳐다보면 된다고? 그렇지. 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x 더하기 3이라는 모양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원래 없던 3을 더했다 뺐다 한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요놈 가지고 산술기하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약분 16. 그런 다음에 양변에다가 3을 뺀 식인 거라고. 됐죠? 그래서 그냥 답이 얼마야? 5가 되나요? 8 빼기 3에서 최소값은 5다. 끝? 알겠니? 자,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간 문제 49번 해서 마무리해보자, 산술기야. 네, 봅시다. 야, 설마 아무 생각 없이 1만 뺐다가 1만 더해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1을 뺐다가 1을 더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죠, 그쵸? 왜? 이러면 곱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거 안 돼. 그래서 곱이 일정해지려면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뭐를 빼야 돼, 얘들아? 3을 빼야 돼, 3을. 그래야 이렇게 3으로 묶여. 이뻐지지. 그런 다음 다시 3을 더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왼쪽식, 오른쪽식 같은 식이라고, 지금. 됐어? 그래야만 이 둘을 곱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해? 일정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2배의 루트, 2개 곱, 약분 36. 그 다음 양변에 3을 더해주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자, 그럼 이 노란색 얼마야? 노란색 얼마죠? 12? 그럼 15 나오지, 그치? 식 한 번만 다시 쓸게, 얘들아. 3 곱하기 x-1 더하기 x-1 분의 12 더하기 3이라는 놈은 현재 얘 때문에 크거나 같아 12보다. 그때 양변에 3 더해서 이런 모양까지 왔어. 됐냐? 그럼 최소값은 얼마라고? 최소값은 15가 맞아. 문제에서 말하는 m이라는 놈의 값은 15가 맞습니다. 됐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때 뭐도 구하라고? 그때 x값도 구하라고 한 건 얘들아 최소값이 될 때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 두 개가 내가 더한 요 둘이 같아야 된다고. 됐니? 이 두 개의 합이 얼마? 12가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두 개가 같으니까 각각 6이면 된다고. 이거 같다 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게 아니야. 두 개 더해서 12니까 각각 6이어야 된다라고. 알겠냐?
그럼 뭐 바로 나오잖아. x값 얼마? 3 나오죠. 그게 바로 누구의 값이야? n이라는 문자의 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다. 답은 18. 잠깐 시간 줄게요.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꼭. x값 구하는 과정. 그래도 우리가 학원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수학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자 학원에 다니잖아. 그치? 그런데 코시 슈바르츠를 못 들어봤다고 하면 약간 내가 좀 양심이 찔리거든. 소개는 좀 할게. 알겠지? 안 적어도 돼. 개념 노트 안 적어도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는 알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람 이름이야. 코시랑 슈바르츠라는 두 사람이야. 알겠지? 둘이서 생각해낸 절대 부등식인데 매우 좀 제한적인데 많이 활용돼요. 유명한 부등식이야. A, B, X, Y가 다 실수일 때 성립해요. 산술기하 평균보단 좀 더 효용성이 높을 수도 있어. 얘는 양수라는 조건 없어도 돼. 알겠죠?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은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자, 요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얘는 항상 성립합니다. 실수 A, B, X, Y에 대해서. 괜찮을까? 뭐 이런 게 있어 그냥. 알겠지? 그냥 참고만 해. 참고만. 막 문제 깊게 안 풀 테니까. 숙제 여기 안 해도 돼. 숙제에서 코시 슈바르츠 나오면 알겠죠? 자, 그럼 대신 등호 성립만 알려드릴게요.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넘어가다가 혹시나 학교에서 다시 선생님이 야 이거 해야 돼 라고 해서 수업을 하시면 나한테 꼭 얘기해 줘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는 뭐 그 대표 문제 2개를 내가 소개해 드리고 뒤에 산술기하 활용 문제 하나만 풀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업은. 자, 17쪽에 50번 1번. 자, 1번을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으로 일정할 때 뭐 3x 더하기 2y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야, 요놈들의 제곱이 나와 있고 맞죠? 앞에 이상한 상수들이 곱해져 있으면 걔네를 a와 b로 생각해 달라는 내용인 거야. 그래서 저 코시 슈바르츠에 대입을 하시면 a제곱,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크거나 같아 ax, by의 전체 제곱보다.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괜찮니? 자, 그러고 나면 이거 자리 좀 바꿔 쓸게. 좌우 3x 더하기 2y의 전체 제곱은 작거나 같다. 얘들아, 요거 얼마? 13. 얘도 얼마? 13. 됐냐? 그래서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괜춘? 야, 어떤 놈의 제곱이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 풀면 사이값 형태 나오겠죠? 이렇게 제곱이 풀린다. 네, 1번의 답이 바로 그냥 요겁니다.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매우 좀 협소한 내용이 딱 여기서만 등장하는 내용이라서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시험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따로 언급해 주지 않으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얘만 적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있다면 그만 적어놓고 53번 한 장 넘겨서 5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야, 5455는 X표 치세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활용이에요. 일단 53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예습한 사람의 저건가? 자, 일단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뭐? 전체 길이가 60이다. 너희의 최대값 구해라. 맞아? 보자마자 합이 일정. 그리고 곱의 최대 라고 읽히셔야 돼요.
자, 내가 마음대로 직사각형의 모양은 변형할 수 있어, 얘들아. 가로, 세로의 길이는 조정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걔는 뭘로 써야 돼? 문자로 써야겠죠. A라고 합시다. B라고 할게요. 됐니? 야, 그렇다면 길이가 전체 6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랑 같아? 가로의 길이는 2A, 2개 있죠? A가 2개, B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있네요. 2A 더하기 5B가 60으로 일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됐나요? 그때 뭐 구하라고? 너희 B는 뭔데? A 곱하기 B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네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이용해서 요놈 2A 더하기 5B라는 놈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2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AB가 길이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합 60 갖다 써주시고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10AB보다. 자, 이 하나 약분해 줄게요. 그리고 양변 제곱합시다. 자리 좀 바꿔 쓰자. 10AB는 9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럼 끝났네. AB의 최대는 10 나눠서 90. 요게 K라는 값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됐나?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 딱 보여야 돼요, 이제 앞으로. 좀 어렵죠? 그럼 반대로 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어? 넓이가 정해지고 둘레의 최소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됐니?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숙제 질문 좀 체크 좀 합시다.